자, 355번 an 더하기 bni 요놈이 1 더하기 ni 분의 1 마이너스 ni 이렇게 나왔을 때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a50의 제곱 더하기 b1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쭉 가서 b50의 제곱 7개 되는 문제예요. 자, 일단 봅시다. 얘를 여러분들 어떻게 읽는 게 제일 좋냐면 일단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z를 a 더하기 bi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걸 z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z랑 z 바를 곱하면 이거 나오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거랑 이걸 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답이다라고 여기까지 체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하나 알고 있으면 팁이 뭐냐면 우리가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실수. b를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부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라고 해서 요놈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고 이를 대입했을 때 실수부의 제곱하고 허수부의 제곱이라고 해서 사실은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얘를 지금 z라고 잡아버리면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이라는 것을 사실은 빠르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구하면 돼요? z에다가 z바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z가 뭐냐면 z가 1 더하기 ni 분의 1 마이너스 ni 얘가 z고요. z바는 요번에 켤레를 곱하면 되니까 요번에 켤레를 그대로 곱해주시면 허수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가 켤레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러면 전개해보니까 식을 풀어보니까 지워져서 주어진 얘가 1이 나온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여기 n의 값에 관계없이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무조건 뭐라는 값이 나온다? 1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을 물어봤구나. 요거를 떠올려 주시면 문제가 좀 빠르게 풀릴 거예요. 쉽게 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각각을 더해버리면 얘가 1이 나온다는 얘기고 요놈을 더해버려도 얘가 1이 나오니까 1이라는 게 전체 50상이 있기 때문에 답은 50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오니까 각자하고 풀이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요거를 끄집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오실까요? 네, 얘가 355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360번, 361번 이렇게 갈게요. 360번, 361번. 자, 지웁니다. 자, 359번에다가는 이것만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문제는 잘 푼 것 같은데 우리가 z를 제곱했을 때 세 가지 형태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0이 나오는 경우랑 양수가 나오는 경우랑 음수가 나오는 경우 일단 이거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z를 제곱해서 0이 나온다는 얘기는 z는 0이다 빠르게 끄집어내야 되고요.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z는 0이 아닌 실수 바로 떠올라야 되고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z는 수나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지금 저기 359번 보면은 z의 4제곱이 음수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얘를 어떻게 먼저 읽어야 되냐면 z를 제곱했을 때 z제곱을 제곱한 게 z 4제곱이니까 얘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z제곱이라는 애가 수나수가 나온다고 여기까지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시험 때 z제곱이 수나수다라는 말을 외워서 풀 거냐 아니면 조금 끄집어내서 풀 거냐 이 얘기인데 외워서 푼다면 또 마찬가지로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까지 추가적으로 외우실 분은 외우시고 끄집어내서 푸실 분들은 끄집어내서 푸시면 돼요. 갑니다. 내가 z를 a 더하기 bi라고 잡으면 z제곱이 수나수다라고 했으니까 z제곱을 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i 이렇게 따라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얘가 수나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요놈의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0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주어진 얘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a가 마이너스 b던지 a는 b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는 b가 마이너스 a던지 b가 a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z가 a 뿔마 ai라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면 z제곱은 수능수가 된다. 요거 외워주셔도 상관없습니다. z제곱이 수능수란 얘기는 z라는 애가 a 뿔마 ai가 나온다. 이렇게까지 사실 정리를 해버리면 359번 문제가 훨씬 더 쉽게 읽힐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계실 분들은 뭐 나는
그냥 외워서 빠르게 시험 때 처리하고 어려운 문제 시간을 소비를 납부하시면 외우셔도 상관이 없다. 따라오니까 기본에 깔고 있는 거 가져가시고 추가적으로 이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360번 갑니다. 자, 다 어느 정도 고민하면서 풀어온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얻어갈 게 많을 거예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360번. 자, 이렇게 있고요. 이분이 서로 다른 제곱. 자, 갑니다. 자, 일단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뭐 A는 9의 배수고 중요한 거는 P는 소수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소수 나온 순간 소수의 풀이 떠오르셔야 돼요. 소수를 내가 정수 곱하기 정수 형태로 쪼갠다 한들 쪼갤 수 있는 가능성은 1하고 소수 이런 형태밖에 안 된다. 몇 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수 보이는 순간 저거 떠올려야 되고요. 자, 아래 보니까 두근이 서로 다른 자연수래요. 그러면 두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두근을 알파, 베타로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자연수하고 소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게 지금 부정방정식을 어쨌든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근이 나오면 대입을 해서 풀고 맞나요? 두근이 나오면 맨날 근과 계수의 관계로 문제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두근의 합은 A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두근의 곱은 2P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알파하고 베타가 자연수고 P가 소수인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 P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어디를 집중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알파하고 베타가 자연수예요. 그 다음에 이 P는 소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P라는 애가 곱하기 형태로 쪼개졌을 때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건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알파, 베타, 즉 두근의 형태가 어느 정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1하고 2P라는 두 개의 곱하기 형태가 가능하겠죠. 맞나요? 그 다음 2하고 P라는 두 개의 곱하기 형태 가능하겠죠. 그 외에 P가 더 이상 쪼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형태밖에 안 된다. 이거 찾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요게 부정방정식을 푸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문자는 3개인데 이 하나 가지고 사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럼 결과적으로 두근이라는 형태가 1하고 2P거나 2하고 P인 상황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케이스의 첫 번째 두근이 1하고 2P일 때, 두 번째 케이스 두근이 2하고 P일 때 이렇게 문제 풀어준다는 겁니다. 알파, 베타가 자리가 바뀌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두근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문제 풉니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2P가 A가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식이 남아있는 거고 2 더하기 P가 A가 된다라고 해서 이런 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A가 두 자리 자연수인 9의 배수라고 나왔고 P가 소수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대입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두 자리 자연수 9의 배수인 거 그냥 쭉 나열합니다. 쭉 나열했어요. 그럼 여기서 P를 구했을 때 걔가 소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P를 구하는 방법은 1을 넘기고 2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1을 빼버리고 2로 나누면 이거 분수 나오죠. 맞나요? 2분의 17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탈락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1 빼고 2로 나와도 분수 나오니까 일단 여기 짝수의 형태가 탈락입니다. 자, 그럼 여기 1 빼고 2로 나눕니다. 1 빼고 2로 나누니까 P가 뭐가 나와요? 13이 나오죠. 자, 1 빼고 2로 나눕니다. 그러면 P가 22가 나오죠. 맞나요? 근데 22는 소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탈락입니다. 자, 1 빼고 2로 나누니까 31이 나와요. 소수 맞고요. 1 빼고 2로 나누면 40 나오죠? 40은 소수가 아니니까 탈락입니다. 1 빼고 2로 나누니까 49 나와요. 근데 49도 7의 제곱 소수 아니니까 탈락이에요. 그래서 이 위의 형태에서 가능한 형태는 27, 63 A가 27, 63일 때 P13, 31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찾아주는 겁니다. 이해가요? 마찬가지 아래도 똑같이 A값 대입해서 찾아주시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예요. 이해될까요? 소수라는 거는 쪼개져 봤자 1하고 소수 형태로밖에 안 쪼개지니까 여기서 요 놈을 가지고
부정방정식을 풀어준다 보이셔야 되더라고요. 이니까요. 360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361번 갑니다. 361번. 네. 57번은 안 해요. 357번이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 보네요. 자, 35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7번. 이런 거 나오면 시험에서 이제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자,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형태 찾기라고 한번 써볼까요? 형태 찾기. 그리고 난이도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와 같은 문제가 한번 좀 따라와 보세요. 자, 갑니다. 자, 일단 문제 보면 z-2의 제곱이 2-2i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풀이는 물론 z를 내가 a 더하기 bi라고 가정을 하면 실수 부분은 2가 나오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나온 다음에는 a, b가 나오긴 할 텐데 여기 아마 굉장히 더럽고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탈락이에요. 굉장히 복잡할 거다 탈락 이렇게 일단 만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문제에서 z-2의 제곱이 2-2i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놈의 형태를 내가 찾음으로써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z-2의 형태를 어떻게든 조금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z-2의 형태를 한번 쓱 보면 네, 자, 요놈하고 요놈을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z-2의 형태 이렇게 일단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2z가 자기 혼자 쏙 남아있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러분들? 근데 나는 z-2의 형태가 뭔지 알고 싶은 거지 z는 뭔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도 z-2의 형태를 이렇게 어거지로 끄집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z-1을 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4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4를 빼줘서 이런 형태로 일단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러면 z-2의 형태를 어거지로 만들어서 한번 봤더니 여기가 z-2의 z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일단 바뀌어서 보인다는 겁니다.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선생님 어려운데요? 어렵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이 형태를 그냥 내가 끄집어낼 수 있을까? 끄집어내보시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요놈하고 요놈의 곱의 값을 구하면 답이 나올 텐데 지금은 요거의 제곱의 곱의 값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갑니다. 뭘 구할 수 있냐면 z-의 제곱에다가 z-이놈에다가 발을 붙인 요걸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놈은 기존에 있는 요놈에다가 이놈의 칼레를 곱한 얘가 나오기 때문에 8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z-2의 z가 마이너스 2 요 전체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놈을 제곱해서 8이 나왔다는 얘기는 주어진 얘가 뭐란 얘기예요? 뿔마 2를 D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마이너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존의 부수랑 그놈의 클레의 곱은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플러스 1을 D라는 요 값을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므로 얘가 2루트 2여서 답은 2루트 2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하는 약간 난이도는 높은 문제가 된다. 따라오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얘는 어거지로 선생님이 만들어내서 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 거고 실제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실제 어떻게 푸는지. 주어진 이 형태를 내가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바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사실 풀기 위해서 이놈이랑 이 바의 형태 이거는 구할 수 있으니까 이 형태를 먼저 써요. 그냥 써보세요. 왜냐면 여기서 z-2 형태가 여기 바로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거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먼저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요거를 전개하면 요놈에다가 4를 더한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형태를 사실은 그냥 빠르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아래는 Z-1이라는 형태를 어거지로 끄집어내봤더니 이게 나온다 이렇게 간 거고요. 그 전에 그냥 이렇게 먼저 쓴 다음에 뒤에를 찌꺼기를 처리하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학교 실전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일단 이렇게 적용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36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61번. 자, 일단 문제를 보면 Z라는 수를 거듭 제곱하고 W라는 수를 거듭 제곱했을 때 i가 나오도록 하는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Z를 가장 적게 뽑고, 그치? W도 가장 적게 뽑아서 i가 나오는 수를 찾아주시오라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Z를 거듭 제곱하고 거듭 제곱한 걸 본 순간 주기성에 관련된 문제다라고는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주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곱을, 세제곱을 계속 반복해서 해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Z를 제곱하고 W를 제곱하고 간단한 놈이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이제는 드셔야 돼요. 그럼 내가 Z를 제곱을 해보면 제곱합니다. 그러면 4분의 실수 부분은 0 나오고요. 허수 부분이 4i가 나와서 얘가 i라는 형태가 나와요. 자, 마찬가지로 W를 제곱을 해주시면은 4분의 실수 부분 0 나오고 허수 부분 마이너스 4i가 나와서 마이너스 i라는 애가 나와버립니다. 실제 제곱을 해봤더니 간단한 놈이 나오는구나 여기까지 체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Z하고 W의 지금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쓸 게 아니라 이 Z하고 W의 상황을 보면 여기만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체크하시면 틀릴 가능성이 있고요. Z하고 W 이 곱한 형태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위에까지만 체크하면 틀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 곱한 형태까지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내가 Z하고 W를 곱해보면 4분의 합차 공식 써주면 되겠죠? 요 앞에 있는 거 제곱해서 뒤에 있는 거 제곱 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와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 곱하기 형태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내가 이놈들 중에서 Z하고 W를 가장 적게 뽑아서 i라는 놈을 끄집어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뽑으면 될까요? 요거랑 요거를 뽑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Z는 한 개 쓰고 W는 3개 쓰면 되니까 한 개 쓰고 3개를 써버린 이때가 가장 최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문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367, 8 이렇게 할게요. 367, 8 그리고 자, 367번에다가는 써주셔야죠. 358번 304번 써주시고 367번에 유형 이게 우리가 많이 푼 느낌은 들어야 되는데 계속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유형이라고 하는 건 풀이를 까먹으면 그냥 시험 때 틀립니다. 유형은 무조건 풀이 다 정립해서 시험 전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Z 세제곱의 실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유형이냐면 어떠한 복수수가 실수라고 나와 있는 이 유형이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유형 어떻게 푸냐면 Z세제곱의 실수라는 얘기는 요놈하고 요놈의 과의 형태가 같다. 요거 바로 끄집어내서 저걸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결론까지 알고 계십시다. 첫 번째, 실수라고 나오면 이걸 끄집어내는 유형이 맞고요. 두 번째는 주어진 이 식을 인수분해함으로써 추가적인 식을 끄집어낸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이제 완벽한 외신대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끄집어내주셔야 되고 왼쪽으로 넘기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보면 Z-Z가 Z의 제곱 더하기 ZZ가
더하기 z바의 제곱 얘가 0이 나온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0이란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에서 이 z가 허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므로 나는 얘가 0이라는 이 식을 끄집어냈다는 거고요. 이제 이 식의 활용도는 한근이 z면 나머지 근은 편렉을 의심해 주셔서 z 더하기 z 반은 a z 바도 a가 된다. 이걸 가지고 이 식 다시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얘는 요놈을 제곱하고 얘를 한 개만 빼버리면은 그게 요놈이 된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a 값은 0 또는 1이 나옵니다. 자, 근데 a에다가 실제 0을 대입해 보시면 x제곱은 0이라는 애가 나와서 허근이 아니죠? 실근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0이 탈락인 거고요. 1을 대입하면은 허근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풀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두 번째 풀이는 처음 배울 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다른 쪽에서는 풀을 갖다 썼는데 그때는 이렇게 안 풀었거든요. 이거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세 가지를 정리해 줬거든요. 첫 번째 풀이는 z를 a 더하기 b이로 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z 세제곱하고 z가 세제곱 같다 이런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어떤 놈이 실수기 때문에 k라는 놈을 잡는다. 이 풀이가 사실은 간단하다라고 해서 이 풀이까지 몇 번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 풀이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풀이로 접근을 할 때는 어떤 약간 센스가 필요하면 보세요. z의 세제곱을 내가 k라고 잡으면 이 k는 실수인 상황이 맞거든요. 근데 요놈 k 대신에 사실은 k 세제곱이라고 그냥 잡고 싶어요. 그럼 내가 k 세제곱이라고 잡아버리면 k 세제곱이 모든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k가 양수면 여기도 양수가 나오니까 일단 양수는 다 표현 가능하겠죠. k 세제곱이 뭐 1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k가 음수면 이 k 세제곱이 음수가 나오겠죠. 음수 다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가 모든 실수를 잡을 때는 때가 여러분들 그놈을 k라고 잡아도 되는데 여기를 홀수 제곱해서 이렇게 잡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k제곱이라고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유는 요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와서 음수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잡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k4제곱이든 k5제곱이든 k7제곱이든 이러면서 홀수 제곱은 사실 잡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조금 센스 있게 푼다면 여기를 세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k세제곱을 옆으로 넘겨버려서 음수분해를 진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0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z는 k는 말이 안 돼요. z는 허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실수 파트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갑자기 그래서 처음 배울 때도 얘기를 안 해줄 겁니다. 지금 여기 풀었다면 이런 풀이도 있다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은 건 아니고 나도 빨라요. 그게 더 빠르죠. 항상 T로 잡고 하는 게 더 빠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형태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요 놈의 근이 별 차이 없네요. 봅시다.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괜히 했다. 자, 요 놈의 근을 z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z 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니까 그럼 z 더하기 z 바가 뭐야? 이걸 하지 말자. 오래 걸린다. 이렇게 돼서 얘가 a고 얘가 a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지 말자. 괜히 했네요. 네. 화장실 갔다 와도 되냐고요? 산책 갔다 와도 되냐고요? 어디 갔다 오지? 혹시 학부모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선생님 영상을 말도 안 되게 봤는데 저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애들이 산책을 간다는데 왜 그래?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배는 다른. 네. 네? 네, 맞춰보세요. 양분의 절대값이 음분의 절대값보다 크다. 정수 K를 뭐다? 자, 가겠습니다. 얘들아,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뭘까요? 땡. 요거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문제 보시면 여기 지금 문자가 이렇게 껴있을 때는요, 문제 쓱 봐서 2차식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실수 많이 해요. 자, 그럼 2차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K는 일단 기본적으로 1이면 안 돼요. 이거부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이거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문제는 이제 그냥 끝이에요. 자, 부호가 다르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내가 두근을 알파벳이라고 잡으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두근의 곱이 음수다 이렇게 체크가 바로 끝나야 돼요. 이건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뭐가? 오케이, 동의하게 뭐가 크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될까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로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근의 합 그대로 갖다 써보면 두근의 합은 2배의 K-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3의 K-3이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따라와야 되고요. 두근의 곱 2배의 K-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라는 두근의 곱은 음수다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상한 형태의 부등식은 사실은 풀어본 적이 없지만 뭐가 먼저 보이셔야 되냐면 얘는 항상 양수가 보이셔야 돼요. 제곱수이기 때문에. 그럼 양쪽에 얘를 곱한다는데 부등호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를 그냥 곱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K 범위 끄집어낼 수 있겠죠? K 범위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게 다르다는 거죠. 됐나요? 요거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바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읽는 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읽는 거. 됐습니까? 이거 368번이고요. 370번은 가지고 풀었습니다. 370번. 자, 봅시다. 자, 일단 이거 유형이라고 보이셔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놓으면 되냐면 227번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227번 이렇게. 자, 갑시다. 자, 일단 주어진 이 PNX가 이걸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주어진 얘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식은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이제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를 선생님의 유형을 총정리, 얘들아 이게 끝입니다. 유형 총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막 대입해가지고 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뭐 여기가 x-1이 나왔다면 1을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입의 형태가 안 돼서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석. 예를 들어서 3차로 나온 나머지가 4차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4차를 3차로 마저 나눠준 나머지가 된다. 이런 게 해석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뭐가 어떤 게 있냐면 나머지를 이항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실까요? 나머지를 이항시켜버리면 이 좌변의 형태가 이렇게 생긴 곱하기 형태로 표현이 돼서 인수분해의 형태를 읽어줘야 됩니다. 나머지를 이항시킨 후에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해서 인수분해의 형태로 읽어주는 여러분들이 가장 약간 취약한 이런 유형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가 있는 거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놈이 0이 되는 건 근을 찾기가 좀 쉽죠.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 근이 보여요,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요놈이 0이 되는 근의 형태가 굉장히 특수한 형태. 특수에 관한 대입의 형태가 있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볼 순간 이거 볼 순간 요놈이 0이 되도록 하는 요놈의 근을 W 오메가라고 잡으면 오메가의 특징 쭉 떠올라셔야 돼서 오메가에 관련된 나머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오메가의 특징들 다시 한번 좀 복습 한번 해보면 오메가라는 놈은 근이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은 성립할 것이다. 놈에 대입하면 성립할 것이다. 맞나요? 그 다음 앞에다가 x-1을 곱하고 싶어야 돼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될 것이고 세 번째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근은 혈액의 오메가가 따라와서 두 근의 합은 -1이고 두 근의 곱은 1의 형태가 따라올 것이다. 네 번째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로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오메가 바라는 놈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로 생각할 수 있어서 여기는 똑같다. 여기까지가 오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 쫙 떠올라야 됩니다. 칠판에 몇 번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시험 때 똑같이 계속 끄집어 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문제를 푼다라는 건데 갑니다. 여기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해주겠다 이렇게 가는 하나의 유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x에 오메가를 대입하면 1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1 더하기 오메가의 세제곱 1 더하기 오메가의 4제곱 곱하기 점점점 1 더하기 오메가의 n제곱 마이너스 32가 0이 된다는 거죠. 여기 오메가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n 찾아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놈의 값이 3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놈의 값을 찾는 이건 오메가 문제인데 오메가 문제 풀 때는 항상 이 형태를 내가 오메가로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1 더하기 오메가를 뭐라고 바꿀 수 있는지 봤더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옵니까?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꿀 수 있고요.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은 2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은 이거랑 똑같은 놈이 오겠다. 이런 형태가 반복되겠구나라고 해서 잘라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곱해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요거 하면 오메가 세제곱이고 2 곱하니까 2라는 값이 나와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 2라는 형태가 몇 개가 있어야지 31을 처리하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얘가 2의 5제곱입니다. 이런 게 몇 개 있어야 돼요? 5개. 그러면 전체는 몇 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15개가 답인데 이 문제가 좋은 이유는 n의 합을 구하라고 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그 말은 15개가 있으면 답이 되는 건 맞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가지고 있어도 혹시 2의 5제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15개에다가 이거 하나를 갖고 있으면 32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32가 아니에요. 하지만 얘까지 갖고 있는 걸 생각을 해버리면 얘는 32의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이거는 그냥 32가 말이 된다는 거죠. 즉 떨거지 두 개를 더 가지고 있더라도 30이라는 값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떨거지 두 개를 더 갖고 있는 17개도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0이 여기가 정리가 되는데 370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요거를 지금 이 n은 항의 개수로 보고 이런 게 15개 이상 된다. 그 말은 n이 15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17개, 이 전체가 n개니까. 무슨 말인지 아나요? 이게 n개라고 보이시래요. 1부터 n까지니까 이 전체가 n개. 그래서 지금 개수로 선생님이 지금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넘어가서 371번 가겠습니다. 자, 371번 별표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그리고 옆에 선행 문제까지도 조금 별표 쳐놓으세요. 옆에 선행 문제 저 2개 330번, 350번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어떤 유형인지는 여러분들이 저기 선행 문제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이걸 가지고 규칙성을 발견해서 근의 형태를 끄집어내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거 보는 순간 마음에 안 들어야 되는데, 이유는 알파를 넣으면 알파가 나오는 게 좋다고 했어요. 베타를 넣으면 베타가 나오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 형태를 먼저 막 열심히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 알파하고 베타가 뭔지 봤더니 요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1 여기까지 이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갑니다. 이 근의 형태를 봤더니 뭐예요? 오메가죠? 그럼 오메가는 한 근을 제곱하면 나머지 근이 따라오는 거예요. 얘를 오메가라고 해버리면 얘가 오메가 바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가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베타를 제곱하면 알파가 따르는 이런 상황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오메가는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다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 형태를 막 열심히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가볼게요. 자, 일단 알파의 5제곱이라는 요놈을 알파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마찬가지로 베타의 5제곱을 베타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또 알파 제곱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베타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알파 제곱 베타니까요. 베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도 알파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근의 형태가 눈에 보여요. 베타, 3베타 더하기 1, 알파, 3알파 더하기 1. 결론 x, f, x는 3x 더하기 1이라는 요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구나 여기까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계실까요? 자, 그러면 x, f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알파를 근으로 가지고 있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이놈의 차수를 생각해보니까 몇 차식일까요? 3차. 이유는 fx가 2차라고 나왔어요. 그럼 최고차 함수는 몇인 3차? 1인 3차. 그러니까 여기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x 더하기 k 이렇게까지 잡아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얘를 또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냐면, 두 근이 알파 베타의 2차식이 뭐냐면 걔가 이놈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얘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형태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까지 써주면 거의 다 푼 것 같습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 k를 구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주어진 요놈의 x에 뭐 대입하고 싶어요? x에 0 대입하고 싶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날라가요. 이게까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x에 0을 대입해주면 x에 0을 대입해버리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우변은 k가 나와서 k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까지 적으면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구하려는 건 fx이기 때문에 x, fx 이제 넘깁니다. 넘겨버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되고요.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x제곱 더하기 3x를 배우면 결론 fx는 양쪽으로 x를 나눠버리니까 x제곱 더하기 3 이런 게 답이 돼서 a는 0, b는 3 이런 답이 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인데 오메가의 형태가 계속 여러분들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오세요. 오메가가 처음에 한 어느 정도까지는 어려운데 이제 맨날 나오면 점점 쉬워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넘어가서 374, 375 이렇게 하면 되나요? 나왔더니 근데 나 삭스가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길었어? 나는 많이 섹시는 그랬다고 맨날 뜯고 나가봤지. 내가 올라왔다가 기상부 지도 보고 교수님 사서 나이가 시간이 자신감 되고 섹시는 너무 힘들다.
4번 갑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정수행이라고 나왔고요. 요 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았대요. 그럼 우리가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맨날 쓰고 가야 될 거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n 더하기 1이고 알파 베타는 2n 더하기 1가 있다는 성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기억할게요.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가 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일단 기억을 해서 저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같거나 또는 알파하고 마이너스 베타가 같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읽히냐면 요놈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놈을 처리할 때는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근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판별식 그대로 써주시면은 판별식 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정리해 주시면 n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3인데 이거 0이 돼요. 자,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인수분해가 되어야지 정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억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족하는 정수 n이 없어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그 다음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알파하고 마이너스 베타가 똑같으니까 여기 이렇게 씁시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해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이걸 해버리면 이 값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0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n이 모일 수밖에 없다? n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해요. 두 번째 케이스는 두분의 합이 0이 나오는 이런 케이스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면 뭐 마이너스 1고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어쨌든 기억은 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중근의 형태를 써야 되고 하나는 두근의 합이 0이다라는 이거를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어쨌든 맞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갑니다. 니은. 자, 니은 보면 이거 어떻게 읽어주셔야 돼요? 두근의 차라고 읽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할 때 서술형이라면 합과 곱을 가지고 얘를 끄집어내면 되는 거고요. 서술형이 아니라면 두근의 차 공식을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근의 차 공식을 쓰도록 할 거예요. 자, 니은 두근의 차 공식 그대로 써주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놈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벗겨질 거고요. 얘가 0보다 작다 지금 이렇게 따라오는 게 니은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주어진 얘는 n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2 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왜요? 3인가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얘는 2차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일단 얘는 사이 범위가 나와요? 벌어진 범위가 나와요? 사이 범위. 그리고 그 사이는 두근 사이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근 사이 범위 그냥 감 쓰세요. 그러면 근해공식 써버리면 3 플러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12 3 마이너스 루트 12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루트 10이라는 게 대충 3점 얼마 얼마니까 얘가 마이너스 0. 얼마 얼마라는 얘기고 얘는 6. 얼마 얼마라는 얘기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n을 구하면 정수 n은 0부터 시작해서 6까지가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0부터 6까지 합을 구하면 그게 20이 나와서 얘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하나하나 다 해석 문제 여러분들 어렵다고 할 때 아니라 해석을 그대로 익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디귿.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자, 일단 요 왼쪽에 의미하는 게 뭘까요? 상호야 보여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합. 합 뭐예요? 보세요 얘들아. 절대값 보이면 절대값 항상 푸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얘들아 저 오른쪽에 의미하는 게 뭐예요? 부호가 다르다. 오케이. 부호가 같으면 요놈의 값이 똑같이 나오겠죠?
부호가 달라야지 얘가 풀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얘기하는 건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이것과 이것을 교집합이 답입니까? 합집합이 답입니까? 교집합.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 더해서 음수가 나오고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가 양근이고 하나가 음근일 텐데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뭐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은근히 크다. 이걸 지금 돌려서 나고 있어요. 좀 전에 봤던 문제는 요거를 대놓고 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와서 풀었죠. 근데 지금은 여기 여러분들이 거꾸로 다시 끄집어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갈게요. 자 마지막 디귿. 각각의 문장들을 그냥 해석을 해봤더니 두근의 곱은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두근의 곱 2n 더하기 1은 음수여야 된다. 이걸 끄집어낸 거고요. 두근의 합이 음수. 두근의 합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음수다. 이거 끄집어낸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두근의 곱이 마찬가지로 음수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 정리해 주시면 n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n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이 둘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교집합이 답이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의 절대값의 최소값은 2가 답이기 때문에 틀렸다. 7이 아니라 4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따라올까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거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375번. 얘들아 376번까지 할게요. 질문 안 나왔는데 그냥 합니다. 이유는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자, 375. 얘들아 우리 이런 거 선생님이 옛날에 정리해준 것 같은데. 한 점에서부터 이 교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곱은 같다. 했나? 노트에 필기되어 있죠. 나는 처음 보는 단어. 그쵸? 얘들아 이거 여기 곱은 같다. 이거 먼저 보이셔야 됩니다. 곱이 같은 이유 잠깐만 또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주시면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이 이 원주각으로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각과 이 각은 이 원주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무슨 관계예요? 닮음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닮음비를 그대로 한번 써주시면은 PA에 PC라는 애가 왼쪽에서 이 변의 B가 PD에 PD 따라와서 이 곱과 이 곱이 똑같은 이런 상황이 말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 여기서부터 이르는 거리의 곱은 항상 같다. 이거 활용해 주시는 문제예요. 이거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이 있고요. 정삼각형이 있고요. 각각의 중점을 연결했대요. 여기가 x고 여기가 1이래요. 정삼각형이래요. 네. 얘들아 이거 바로 끝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여기가 중점이래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뭐 자르면 여기도 당연히 정삼각형이 나올 테니까 판매력이 x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지금 쭉 나누면 좌우 대칭이죠. 그럼 여기가 1이라는 얘기, 여기가 몇이라는 얘기요? 1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문제에 안 그려있지만 선생님이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어떠한 관계식을 끄집어낼 수 있냐면 여기 중점이니까 여기도 x입니다. 이 점에서부터 이르는 거리가 곱이 똑같다라는 이 관계식 써주시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1 곱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x 곱하기 x랑 똑같다라고 해서 x제곱이 x 더하기 1이다 이 식을 끄집어 내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구해요? 양쪽을 x로 나눠서 x-x분의 1은 1이니까 이거 가지고 답 내시면 끝난다. 이해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당연한 풀이가 맞는데 이게 혹시 말도 안 되게 소수량으로 나왔다. 그럼 어쨌든 풀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를 갖다를 쓸 게 맞거든요.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서술형을 쓸 때는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서 닮음을 그냥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언급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예요? 맞게 그린 거죠? 네, 이렇게 언급만 해주시면 됩니다. 닮은 비에 의해 이런 식이 나온다. 닮음에 의해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언급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내신용이고 내신 때 그냥 풀이를 기억해줘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376번 갈게요. 그럼 이거 집중해 보세요. 자, 갑니다. 자, 일단 요거 뭐 i의 n제곱 처리되고 요거는 제곱부터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제곱하니까 이거 뭐 나와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주어진 인식 다시 써보면 i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m제곱이 음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얘는 주기가 4죠. 얘는 주기가 몇이에요? 2죠. 그럼 전체 주기는 뭐라고 읽어줘야 돼요? 4. 4씩 반복되랑 얘랑 20 반복되는 애를 더하면 당연히 4씩 반복되게 된다. 이거 괜찮을까요? 전 이놈의 주기는 4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값을 처리할 때는 주기가 4기 때문에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4를 대입한 게 반복되게 나온다라고 해서 빠르게 4개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요놈의 주기는 4고 이놈의 주기는 2기 때문에 전체 주기는 4여서 1, 2, 3, 4만 빠르게 대입하면 일단 안에 있는 건 처리가 됩니다. 자, 1을 대입하니까 여기가 i-1의 n제곱이 되어버리고요. 2를 대입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더하기 1의 n제곱이 돼서 이거는 그냥 0입니다. 3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따라오고요. 4를 대입하시면 2의 n제곱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요놈은 배제해 주시면 돼요. 제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내가 풀 문제는 얘를 몇 제곱해야지 음수가 나올까 이걸 찾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놈의 주기에 대한 얘기할 건데 이런 형태의 주기를 찾을 때 뭐가 먼저 보이셔야 되냐면 이런 형태를 끄집어낸다. 이게 먼저 보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 요놈의 주기 뭐예요? 이거 제곱하는 뭡니까? i죠? 그럼 이건 몇 제곱해야지 1이 돼요? 8제곱해야지 1이 되는 거죠? 이 전체를 4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놈의 주기는 뭐인 거예요? 8인 거예요. 얘는 80 반복되고 있다라고 읽어주시는 겁니다. 이 형태를 거듭제곱할 때도 요놈이 먼저 보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놈에다가 분모의 루트를 쏙 대입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루트 2의 n제곱을 곱해 주셔서 이런 형태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놈의 분모에다가 루트 1을 대입해 주시고 여기다가 루트 2의 n제곱을 곱해서 이런 형태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요놈은 제곱하면은 뭐 마이너스 i가 되고 i가 되는 놈이기 때문에 요놈의 주기는 뭐일 것이다? 뭐니까 8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n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요? 1부터 8까지를 대입해서 가능한 형태 찾아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따라옵니다. 그럼 1을 대입하면 말이 그냥 안 돼요. 안 되죠? 허수 나오니까. 2를 대입하면 이거 제곱하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i.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i입니다. 저거 z라고 할게요. z 제곱하면 마이너스 i입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곱하면 말이 그냥 안 돼요? 음수 안 나오죠? 맞나요? 세제곱하면 당연히 말이 안 돼요. 허수니까. 4제곱하면 이걸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에다가 이거 무조건 양수죠. 그러면 답이 된다는 거죠. 즉 이때 m은 4면 답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5 대입하면 안 돼요. 6 대입해도 안 되고 7 대입해도 안 됩니다. 찾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기가 몇이다? 8이기 때문에 8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 수? 4인 수를 찾아줬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
자, 이제 제곱하면 뭐예요? i예요. 제곱하면 i입니다. 그럼 제곱해도 음수 안 나와요. 4제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나오죠. 결론 얘도 n이 4여야지 답이 되는 상황이에요. 즉 8로 나머지가 4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내볼게요, 여러분들. 자, n이 1일 때, 즉 n이 4로 나온 나머지가 1일 때, 이유는 얘는 주기가 1, 4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n이 뭐여야 돼요? 8로 나온 나머지가 4인 이런 형태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n이 3일 때, 즉 4로 나온 나머지가 3일 때, 이때는 a가 뭐야? n이 뭐여야 돼요? 똑같이 8로 나온 나머지가 4인 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기로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답만 내주시면 지웁니다. 자, 가능한 A의 개수 찾아주시면 50 이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 A는 0부터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5까지 가능하죠? 여기 K는 0부터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12까지 가능하죠? 그럼 앞에 있는 건 몇 개? 0부터 5까지 6개. 0부터 12까지 몇 개? 13개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는 0부터 어디까지 가능? 5까지 가능. A는 0부터 11까지 가능. 6개, 12개. 그래서 78, 72. 답은 더해서 150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주기를 따져서 각각의 주기성을 가지고 이런 식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로 풀게 안 해요. 따라오셨습니까? 자, 쉬었다가 나머지 6개요.